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212페이지 56번 예제 왕정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중국 3대 미남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인데요. 밑에 읽어보시면 자이테우 암살을 하려다 실패하고 그 감옥에 갔다가 자이테우가 너무 잘생겨서 이 왕정위가 반해가지고 처형 안 당하고 어떤 살아남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보를 보면 진월인데 신진수국 사신합이 있습니다. 천간에 병정화가 fu간에 있지만 개수가 있네요. 그러면 토가 강한 월이기 때문에 기정 경임 이렇게 취하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운을 설명을 해 놓은 거 있고요. 일단 주보법이나 격국법이나 억국법이 다 똑같습니다. 운로를 볼 때는 대운에서 희용신로 우리가 취했던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에서 오면 운에서 와서 이렇게 병신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유년이라면 신은 합주되어서 정지, 1년 내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병화의 구간에서만 합주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유년 핍진법이라고 해서 1년 중에 신의 년인데요. 신은 1년 중에 신금이 어느 때에 작동을 하고 부작위하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읽는 방법이 유년 핍진법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운과 유년을 보는 방법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쭉 대운은 이거 보시고 외모를 이제 보는 거죠. 일간무토가 일단 기준점인데요. 여기서는 기신이니까 경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무토를 혼잡하는 기토를 이 팔자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팔자에서는 지금 미중에 을목이 같이 있어서, 갑하고 같이 있는데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아까 진에는 임과 개, 미에는 갑과 을, 술에는 병과 정, 축에는 경과 신을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중의 을목으로 이것을 기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간을 혼잡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생겼다, 잘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 뒤에 써놓은 다른 방법. 무토를 청하게 하는 글자는 을목.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을목이 귀신이니까 정화를 보고요. 그런데 정화가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화를 그렇게 덤비니까 기토를 보고, 기토를 청하게 하는 글자 경금을 보고, 경금이 최종적으로는 계산 글자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척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으로 계산하는 것.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간 무토를 주로 하여 보는데 이 밑에 다른 방법이라 쓰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순서대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관귀를 한번 볼까요? 관귀의 태극점은 일단 관성 을목이죠. 근데 을목은 귀신입니다. 위에 나왔죠. 정화가 있어서 정화로 설을 해서 없애주죠. 근데 일단 병화가 혼잡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는 임수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또 무토가 극하니까 경금으로, 그래서 경금으로 보고, 기토는 아까 개수는, 이걸 끄는 것은 개수인데 기토로 보죠. 그러니까 개수는 기토가 제어가 가능하죠. 어떤 글자를 계산할 때 반드시 희신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에 대해서 개수가 극하니까 그것을 다시
제거해서 구할 수 있는 글자를 기토 이렇게 보는 거죠. 고신 간목이 을목보다 우선하면 미중 간목 기신 경금으로 구 경금이 급수계산의 척신이고요. 태극점을 정하는 그 요령을 설명드리면 본기에 목성이 없으니까 생하는 수성. 그 아까 을목 그 진중의 을목. 그런데 그다음에 수성을 보는데 개수는 기신, 임수 희신. 개수 기토가 임수는 무토가 극한데 경금 희신, 즉 경금 기토를 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경금이 척신이죠.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 놓은 거 보시고요. 위에 그 이해 방법, 그 고신을 중심으로 보는 방법.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연월유지로 계산하지만 연월일시가 국이나 육합으로 연결되니까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천간 정화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화가 혼잡하고 천간에서 병화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수명에 그 계산 글자가 되긴 하지만 계산 급수를 얻지 못합니다. 기토는 미의 관대, 진의 세지 이렇게 쭉 계산하면 6급 2분이 나오죠. 그 태극점을 정해서 먼저 태극점을 정해서 어떤 그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계산하는 건데요. 관기는 미중의 간목을 보는 것이고요. 을목은 같이 보긴 하는데 간목이 고신입니다. 고신이 우선 하는 것이죠. 간목을 기준으로 경금으로 보는 겁니다. 왕징회의의 뭐 읽을 거라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참고 재미로 보시고요. 또 중국의 그 미남자 중에 한 명으로 매란방이라고 하는 경극 배우가 있습니다. 경극 배우의 사주팔자가 갑오, 갑술, 정유, 계묘입니다. 이분의 그 주보를 취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옷을 화국이 있는데 병정화가 있고 간목이 투간하고요. 개수가 투간입니다. 그러면 병화가 격신, 병화를 생하는 간목이 용신, 병화의 가신인 정화를 청하게 하는 글자가 개수, 개수를 돕는 글자가 신금. 그래서 병갑개신이 이 사주의 주보입니다. 연기자로서 명성을 얻는다. 그 재능 예술, 우리 탤런트죠. 탤런트를 의미하는 식상인데요. 그게 기신입니다. 그러면 사주팔찌 볼 때 그것을 눌러주는 인수로서 우리가 그 재능, 예술적 재능이죠. 예술적 재능을 보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는 인수를 예술의 신으로 보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연예인으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식상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전식법,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십신이 모든 어떤 그 사항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대중적 스타, 그것은 비겁과 식상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고정적인 이런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죠. 비겁은 어떤 자기 동료, 고객, 거래처 이런 거기 때문에 비겁이 해당된다고 하고, 식상은 나의 어떤 그 재능, 일신적인 내 몸의 일신적 재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예체능에 유관된 그런 십신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기신이거나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대중 스타로는 영원히 성공 못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십시를 읽는 방법이 있다. 부친인연, 이건 부친성으로, 성은 연분의 장단, 그다음에 깊고 낮은 후박, 이런 걸 제가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궁은 뭐 이렇게 조역, 그런 거죠. 부친인연 계산 방법, 잘 읽어보시고요. 외모, 이 경우에 이 팔자는 정화를 혼잡하는 게 병화입니다. 병화를 제거하는 것이 이 사주에는 일단 무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정상적인 계산하는 경우로 돌아와서는 정화 일간이 이 기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개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일간 정화가 기신이라서 바로 개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체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간 무토를 청하게 하는 글자는 일간 정화를 청하게 하는 글자는 무토인데, 무토는 기신이니까 간목으로 그걸 제거하는데, 을목이 혼잡하니까 신금이 또 그걸 제거해 주고, 신금은 정화가 극하니까 개수로서 최종적으로 청하게 하는 글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는 아까 일간이 기신임이 분명하고 개수가 희용신이 바로 개수로 계산도 가능하다는 것. 하여간 공부하실 때는 위에 이런 스텝대로 하시는 것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살이 투관하고 비견을 제거하고 겁재를 남기니까 화장하는 거, 그런 어떤 물상, 어떤 이미지, 그죠? 우는 한번 쭉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진생, 이런 것은 음간의 어떤 생진을 말하는데, 음간의 생진은 설을 동반하죠. 극설. 그러니까 개수의 생진은 묘죠. 그 다음에 정화의 생진은 유. 그 다음에 을목의 생진은 오. 기토는 똑같이 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의 생진은 자, 이렇게 되죠. 묘가 설을 하고 있고, 유금이 정화를 마무하고 있다고 하죠. 정화가 극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을목의 생진은 오인데 설하죠. 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대로 양간의 생진은 인성이죠. 사는 경금의 생진은 사화인데, 이것은 무토와 같이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생극저의 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의 기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음간 같은 경우는 장생하는 지지가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의 기운을 얻는 게 아니고 충이나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충인데 충으로 생각하게 한다. 충하는 글자들이 유금이 충해주니까 개는 개의 인성이죠. 정의 인성이 묘고요. 서로 충. 여기는 반대로 인성, 기토, 인성 이렇게. 음간의 장생지는 지지의 형충이 있어야 된다. 음간의 사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자체로는 을목은 해수의 그 생하는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화가 와서 충을 했다. 그러면 을목은 그때 수라고 하는 인성에 돕는 그런 기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장생지도 그런 이렇게 충이 있으면 음간의 장생지는 충이 있어야 비로소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방불패 임청아의 사주인데요. 해수가 이 사주에서는 그 무탈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병화를 꺼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신은 간목 상관이고요. 용신은 해중의 임수, 그리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이 청용신입니다. 자, 여기 왜 그 오술 화국에 병정화 같이 혼잡하게 왕한데 왜 정화를 취하지 않는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외모를 보시죠. 외모. 일간의 입장에서 먼저 청하게 되는 지가 중심이죠. 이 단계에서 희귀 불문. 일간 개수는 겁제 임수의 혼잡이 있죠. 격경에서는 임수는 희용신이지만 외모에서는 임수를 제거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보아 그것이 희용신이면 그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외모는 간목 상관으로 계산한다. 읽어보시고 외모 계산의 표준적인 이론 체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그 다음에 혼인을 한번 봐볼까요? 정관, 무토가 있죠. 기신입니다. 간목 상관으로 극제하는 간목이 남편으로 보는 겁니다. 부성이 희신, 부궁은 격용 희용신이 동궁, 부잣집에 시집가고 지위가 있는 사람의 처다. 천간에 두 개의 상관이 있으니까 일생 부부감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죠. 추가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 제가 초안을 제일 처음에 이 책 초안을 만들 때 2017년인가요? 6년에 그때 초안을 썼는데 그때 제가 이 혼인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8년 무술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이유 사주팔자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그 팔자는 종려시라는 새끼, 영화 새끼라고 아시죠? 새끼의 배우죠. 종려시. 을목과 정화. 네. 종려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온 그런 격신은 을목, 보호하는 을목을 보호하는 용신은 정화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 아는 구모라고 하죠.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을 쓰고요. 을경합이 있습니다. 이게 천간에 그 합이 있으면 천간끼리 합이 있으면 우선 그 합을 보아서 어떻게 합류하는지 합가하는지를 봐야죠. 경에
앉은 자리 좌지가 술토인데 인노술로 경이 강하죠. 6월의 경금이니까. 그런데 인호술로 연결돼서 앉은 자리에서 극을 당합니다. 그러면 강한 경이 약하게 물러지고요. 을목은 6월에 기운이 없지만 인목에도 있고요. 비록 인호술 화국이기도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그냥 약한 상태고요. 경금은 강했다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경합은 두 개, 을과 경이 합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신이 을목, 용신이 정화, 청용신이 경금과 무토,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화를 격신으로 취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정화, 격신, 을목, 용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을목이 투관하고 있고요. 정화는 이번에 장생의 시에 녹진이 경나 유금은 화국에 의해서 무력합니다. 그래서 장생의 기운을 유지하기가 불가하죠. 을목은 합류하고 시의 장생입니다. 세왕을 교량하고 투관자를 우선하면 을목이 주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신장, 계량하는 방법, 채, 비겁인수, 일지신궁이 태극점이죠. 원래 이때 일지신궁의 태극점이니까 비겁인수의 채신의 일지에서의 역량을 보는 것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궁으로는 태극점이다. 궁으로 본다면 그런 말입니다. 계산한 방법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외모도 일간을 보는 거죠. 희기를 불문하고 보는 방법이죠. 예. 종려시가 지금 외모가 8급 7분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외모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8급 7분인지 그건 엄밀히 따져보면 좀 급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건 맥시멈이고요. 그래서 화장까지 합쳐서 화장 안 한 경우 한 7급 한 7분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 어떤 부귀 그다음에 어떤 학력, 외모 이런 것들의 기준은 7급입니다. 7급 이상이면 높은 거고요. 7급에서 5급 사이면 보통이고요. 5급 이하는 뭐 그냥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7급이 기준인데 7급을 넘으면 미인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임청아보다 이 급수가 더 높게 나오는데 글쎄요, 그건 뭐 누가 어떤 게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수로는 임청아보다 높죠. 종려시가. 학력도 여기서는 태극점 식상 이렇게 시작해야죠. 이게 인수가 학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 공부할 때는 헷갈리니까요. 태극점부터 고유의 태극점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혼인 보는 방법 보시고요. 이 사주는 제가 인터넷에서 문답을 해본 사주인데 신장은 맞았는데 체중은 좀 실패했습니다.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신장이 72cm였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 개을무 이렇게 되고 신장을 계산하면 170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적으로
주보를 취해서 그 172를 계산해 보고 사전적으로 172cm를 가지고 주보를 골라 보는 거죠. 계열물을 고르면 172가 나옵니다. 다른 걸 그 주보를 취하면 172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주보를 정확히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호민이라고 하는 그 대만의 그 연예인인데요. 개신 병무 이렇게 주보를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이 165cm, 체로서 계산하고, 체중도 한번 읽어보시죠. 체중 이렇게 계산합니다. 태극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장이나 체중 다 똑같이 체인데 같은 경우 체신은 같은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어떤 태극점이 관기나 부기, 관이나 재부에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극점에 따라서 학력의 태극점은 식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외모, 일간 신금을 청하게 하는 글자. 기타. 크게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천천히 이름을 얻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